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검찰 개혁으로 옮겨 붙은 여권 갈등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 젊은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찰 개혁도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은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총선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조금 전 이도훈 의원이 모든 초선들이 같은 의견일 수 없다 얘기했는데 김용민 의원도 초선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초선 의원 이수진 의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180석의 힘이 아니고선 다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아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쪽이 있고 한편에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여권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그게 이와 같은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 초에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청와대에서는 좀 검찰 개혁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월 발의, 6월 통과라는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제 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개혁 자체는 당청 간에도 이렇게 합치된 어떤 의견이 있지 않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먼저 국민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과연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겠느냐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도개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 설치고요. 예.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새로 이제 도입된 제도가 과연 안착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공수처 문제는 최근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지금 신뢰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예. 또 검경수사권 조정만 해도 LH 투기 사건을 지금 현재 경찰에 특수본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사실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을 빨리 더 개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진행된 제도 자체가 충분히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중수청 설치, 예를 들어 중수청 설치와 같은 새로운 제도 개혁, 검찰개혁 시즌2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인 듯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이번에 심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당의 대응은 당연한 건데 이럴 때 이제 튀어나와서 발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원래 선거를 지낸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소신파라고 띄워주는데 이런 분들 말들 하면 대체로 망해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소신파가 아니라 공감대가 없어서 혼자가 된 겁니다. 네. 평론가님 김어준 씨가 비판한 내용이 바로 이 SNS 내용인데요. 김혜영 전 의원이 SNS에 그제 올린 글이에요. 지금 함께 보시면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또 추 전 장관의 이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김어준 씨는 이런 목소리를 향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워낙 김혜영 전 의원의 발언이 소수파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다수파는 지금 일단 반성은 해야 한다. 그리고 패인 분석을 제대로 하자. 앞으로 우리가 쇄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는데 쇄신이라는 방향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 이번 선거 패하고 정말 많은 댓글 중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180석이 아깝다. 180석 돌려내라. 물어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난해 총선에 그렇게 밀어줬는데 문제는 이번에 돌아온 게 없다. 근데 그게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더디하느냐 못하느냐. 예. 또 한쪽은 엉뚱한 방향으로 하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쪽이 왜 조국에 집착하고 검찰개혁만 그렇게 이제 올인을 했느냐는 비판인 거예요. 네. 오히려 민생도 챙겼어야 하지 않느냐. 또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국민들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느냐는 질타죠. 180석으로. 근데 한쪽은 검찰개혁에서 왜 졌느냐예요. 조국 장관 왜 졌어? 추 장관은 왜 졌어? 왜 윤 총장을 조치하지 못했어? 사실은 직권 배제도, 직무 배제도 실패했죠. 예. 그리고 징계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임기는 못 채웠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하고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 1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검찰 조직에 윤 전 총장에게 이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다 패배한 거 아니냐. 박범계 장관도 지금 별로 힘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거든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완화해라. 방향을 선회하라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혼란이에요. 대혼란인데 아직까지 김혜영 전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한 일명 소신파에 대한 지지는 예. 민주당 내에서만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네. 국민 전체로 보면 높은 편이죠. 예. 사실은 저게 중론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요. 김어준 이 공장장 진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내 의견의 다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최영할 평론가께서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여론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보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글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이제 대목인데요. 과연 과거 추 전 장관의 발언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이달 총장이 인사를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시. 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 지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정권 적폐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 그러면서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조금 전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다시 차후 얘기하기로 하고 이동 의원님 네네. 법무검찰을 보니까 고려시대 무신 정권 행태가 떠오른다. 저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이제 대대로 그 귀족들하고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 문신들이 통치를 해왔는데 예. 고려 말에 그 최 씨를 비롯한 여러 무신들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뒤엎고 수십 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생각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통치를 했는데 그걸 빗댄 거고 마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무부 행정과 검찰 수사가 머리는 없고 힘으로만 특히 국회 의석 180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고 조금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은 예. 울산 그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사건,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정권에 불리한 수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막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리하게 그 수사를 하지만 결국 기소조차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지칭하고 갔고 특별히 최근에 이제 박범계 이성윤 지검장의 사례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받는 처지가 됐는데 예.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적반하장이고 무신 정권의 행태 아니냐 이 점을 비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전에 지금 조홍천 얘기한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 논란도 계속 있고 있는데 그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착한 공표가 있고 나쁜 공표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용 제출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성윤 지검장이 담당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데요. 수사상황 보도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전 정권 적폐 수사 때도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조홍천 의원은 그때는 왜 침묵하고 지금은 문제 삼느냐 이렇게 좀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박범계 장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인데요. 박범계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릅니다. 최근 피의 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룹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유재 변호사님, 예. 지금 여권 내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 감찰을 두고 굉장히 두 가지 견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판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뭐냐면 우리 편이 하는 피의 사실은 로맨스고 남의 편이 하는 피의 사실 공표는 불륜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 저는 그 주장이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먼저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형법 126조는 수사를 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공표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니까 우리 편, 뭐 남의 편 가릴 것 없이 당연히 문제가 되면 수사도 해야 되고 감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이문정 검사 가지고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교사 관련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문정 검사가 본인의 그 SNS에 자신이 이제 주인 검사에서 배제되는 과정, 실제로 처음부터 주인 검사였는지도 의문인데 아무튼 배제되는 과정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저 SNS 글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그 뭐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피의 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만 감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문정 검사부터 일단 감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문정 검사는 피의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 지금 민주당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내로남불 때문인데 이런 피의 사실 공표에서도 역시 내로남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는 보완이 필요한 감찰 내용은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글도 본인이 올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밝혀드립니다. 네, 위대원 의원님, 저희가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를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본인의 SNS에 그제 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성윤 지검장을 향해서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라면서 피의자 신분검사장이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참 잘도 하시네요 라는 취지로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어제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도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이나 혹은 앞으로의 정권 수사를 두고 굉장한 갈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개혁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뭔가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더 나아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 말보다 좀 더 그 중립적으로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그 아주 중립적인 잣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뭐 검찰은 수사를 제한하고 기소만 해놓게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LH 사태 터지니까 아무도 경찰은 못 믿고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당도 그러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검경수사권 조정은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두 번째, 공수처 만들었죠? 공수처 만들어놔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잘 수사할 줄 알았더니 이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무마하려는 것 같고 회피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를 이끄는 김준욱 처장, 일개 서울지검장 수사하는데도 자기 차 보내가지고 황제 수사했다는 논란 받는데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공수처는 수사해야 돼요. 어떻게 수사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대통령 만약에 검찰총장 수사하게 되면 뭐 기어서 수사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세 번째, 대공수사,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옮겼고 이제 3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정원이 무슨 간첩 잡았다는 그 수사 결과가 있습니까? 경찰로 넘어가면 간첩 수사 제대로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자치제 등 경찰자치의 개편인데 이거는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이번 그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는데 저는 그 심판의 가운데 분명 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도훈 의원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비판들을 해주셨는데 물론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권의 다양한 갈등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